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야 나라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다. 지금 아파트를 사? 정신 차려라. 이제 곳곳에서 곡소리들 날 거다. 더 많이 줄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명 내외가 적당할 것 같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대로변이 아니라 그 이면적 모습이거든요. 이면적에는 지금 차량들이 엄청 많은 게 보이죠. 이게 지금 평일 밤 10시에 퇴근 시간 6시, 7시가 아니라 밤 10시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0월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YTN에서 나온 1기 신도시 분당마저 사상 최초 중학교 폐교 절차라는 좀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그 다음에 청설중학교의 폐교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고요. 청설중은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9명 규모였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 현재는 43명. 그리고 이 학교가 폐교가 되면 이게 좀 상징적인 건데 분당을 비롯해 고양, 군포, 삼본 등 1기 신도시 중 첫 사례가 된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분당서도 학생 부족으로 중학교 폐교 1기 신도시 첫 사례. 인원수가 학생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결국 폐교 절차로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댓글을 보면은 경기도까지 갔는데 이제 서울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몇십 년 정도 했으면 서울까지 안 가겠나. 이것도 너무 많이 가셨네요. 더 많이 줄어서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명 내외가 적당할 것 같다. 그런데 급격히 줄면 낭패지만 점진적으로 줄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56만 명을 가진 유튜브 채널에도 이 기사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조회수가 벌써 20만 회까지 나온 건데요. 설마 분당에서 이런 일이 올 것이 왔다 내용이 있습니다. 좀 수도권 최초로 분당에서마저 긴장하지 않으면 정말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해당 중학교 주변을 인터뷰하고 인구 감소의 심각한 현실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기사나 유튜브의 주된 반응들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야 나라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다. 지금 아파트를 사? 정신 차려라. 이제 곳곳에서 곡소리들 날 거다. 라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죠. 왜 이렇게 곡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과연 이 1기 신도시 분당의 인구 소멸이 얼마나 심각한 현실인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돈 되는 부동산 지식을 빠르게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인구수 변화 추이인데요. 2008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2008년도에는 42만 9천 명이 있었고요. 이게 쭉 증가를 하다가 2016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50만 4천 이렇게 찍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빠져서 현재는 47만 명의 인구가 분당구에 지금 살고 있고요. 최고 정점 2016년 대비 약 한 5% 정도 5% 정도 인구가 빠져 있는 되게 좀 의미 있게 인구수가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 세대수 변화 추이는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입니다. 현재 19만 2천 세대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핵거적화 되면서 인구는 조금 빠졌지만 한 5% 정점 대비 5% 정도는 빠졌지만 대신에 이제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연령별 인구 증감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영유아부터 40대까지는 조금씩 빠지는 게 맞고요. 50대 이후부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인구 증감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학생 수, 지금 청설중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말 분당구의 학생 수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빠졌는지 여기 10대만 딱 보면은 2022년도에 분당구의 10대는 52,857명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24년에는 51,326명입니다. 즉 2년 동안 1,531명이 감소를 했어요. 전체 5만 명 중에 1,531명이니까 약 한 2.9% 정도 2년 전에 비해서 인구는 빠졌다. 구체적인 딱 통계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학교가 막 줄줄이 폐교를 할 것 같다 이렇게는 보이진 않거든요. 숫자 데이터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그런 숫자의 감소는 보이지 않는다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청설 중학교는 폐교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개교를 했고 2027년도에 폐교의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계 중학교가 남녀공학이고 공립중학교로 혁신학교이다. 갑자기 혁신학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혁신학교가 뭔지 선진형 교과 교실제를 시행하는데 말 그대로 1시간에 한 번씩 교과 교실을 옮겨 다녀야 한다.
이게 혁신학교가 되면서 요즘에 뭐 의대 강풍도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신과 입시 위주의 현재의 학업 시스템 상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데 이 혁신학교가 과연 유리할까라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 혁신학교로 아이들이 진학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청솔 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랑 그 주변 환경을 한번 지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은 청솔 중학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청솔마을 영구임대단지가 1250세대가 여기 청솔중학교와 청솔초등학교가 바로 접한 아파트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보면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 게 분당 1기 신도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같은 중학교인데 청솔중은 42명인데 늘푸른 중학교는 636명, 거의 15배 정도 학생 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초등학교도 지금 옆에 청솔초는 277명인데 늘푸른 초등학교는 1255명,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변 현황을 보면 청솔중과 청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학생 수가 적겠구나,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청솔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로 또 지정이 돼서 운영되면서 학생 수가 또 작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전국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평균입니다. 평균. 분당구 같은 경우는 1학년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30.3명이 있어요. 전국 평균은 25.9명입니다. 즉 이 말은 그만큼 학급이 과밀되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에 아까 그 옆에 늘푸른 중학교 있었죠. 늘푸른 중학교도 보면 1학년 학급수 8개, 2학년 7개, 3학년도 학급수가 7개고요.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27.9명, 2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성남시 분당구의 평균이랑 거의 수렴하고요. 경기도 평균보다 당연히 많고요. 전국보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중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내정중학교라고 있는데 그 내정중학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총 1010명이 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1.7, 33.2, 32.8. 전국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높죠. 이 숫자로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내정중학교에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이거는 평일 화요일 날 제가 현장을 가서 찍은 영상이고요. 여기가 정문과 후문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후문 쪽에 가서 찍은 거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청솔중학교 지금 전교생 4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폐교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정중학교 같은 분당 1기 신도시입니다. 여기는 학생 수가 1010명입니다.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분당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현재 큰 숲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균형 잡힌 시각이 또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한번 찍어 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청솔 초등학교도 있었잖아요.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277명으로 좀 적은 편이었거든요. 이 청솔초 바로 옆에 있는 늘푸른 초등학교요. 여기는 1255명의 학생 수가 있어요. 또 주변에 순회동에 이제 순회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순회초등학교를 일부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주 6학년까지 갈수록 학급수가 보면 1학년은 5개 반, 2학년 5개 반, 6개 반, 7개 반, 10개 반, 9개 반 이렇게 되죠.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급수가 많아지는, 전입 인구가 많아져서 점점 학급수가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회초등학교는 아까 봤던 내정중학교 있죠? 바로 옆에 옆 블럭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순회초등학교고요. 제가 이게 아침 8시 25분에서 한 40분 그 사이 그 순회초 인근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애들 많이 보이죠? 애들이 지금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순회초등학교 정문 쪽 모습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출산율이 높았던 20년, 30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건 팩트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많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학원가가 있습니다. 정자동 학원가를 한번 가봤습니다. 학원가가 여기 딱 있어요. 지금 정자역에 있으면은 거리비를 한번 보시면은 요런 빌딩이 지금 3개가 이렇게 지금 대로변에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상층 문은 다 학원으로 맞춰져 있어요. 밤 10시에 요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학원가 그 버스랑 지금 요게 9시 한 55분 그 정도쯤 됐을 거예요. 지금 10시에 딱 마치는데 이제 일찍 마친 반에서는 아이들이 조금씩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초등학생들도 좀 보이고요. 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예,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학원버스, 그 다음에 아니면 부모님께서 차량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픽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학원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그 대로변이 아니라 그 이면 쪽 모습이거든요. 이면 쪽에도 지금 차량들이 엄청 많은 게 보이죠. 이게 지금 평일 밤 10시에 퇴근 시간 뭐 6시, 7시가 아니라 밤 10시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지금 다 학부모들이에요. 지금 애들 픽업하려고 이 정자동 학원가 이면도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밤 10시에 제가 사실 이렇게 학원가까지 가본 적은 없는데 좀 신선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예. 학생들 여전히 많고,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 좀 어떠신가요? 분당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너무 고령화돼서 살지 못하는 동네다? 아니죠?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뭐 맞벌이 부부가 일이 끝나고 활성화되는 시점, 보통 오후 6시 그때쯤에 현장을 가보면, 그때도 이제 상가 분석할 때도 좋고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에너제틱하게 움직이는 시간대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정확하게 이 지역의 에너지라든지 주로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는, 주동선이 어딘지 이걸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장이라는 것도 시간대를 정확하게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가서 여기는 아무도 없네, 상권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임대 아파트 관련된 내용인데, 청설중학교랑 청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남쪽에 청설주공아파트 6단지가 아무래도 영구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노년층이 많고 아이들은 적다. 정말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분당 청설 6 31제곱미터형이 임대보증금이 약 한 300만원, 계약금은 약 15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게 있어요. 가구주 연령이 이제 가점이 있는데, 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요. 시거주기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또 가점이 높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르신들 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 않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유추가 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있는 건 분명 맞지만, 이 청설중의 폐교는 같은 구 내에서도 이 선호되는 학군지와 기피되는 학군지 간 이 양극화가 발생하는 문제에 더 가깝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당 망했다? 라는 식의 내용은 이 편파적인 판단입니다.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면 팩트, 사실이나 그것이 도시가 사라진다 라고 표현할 만한 수치는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분당은 여전히 학군지로서 굳건하고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서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는 일자리, 교통, 학군, 자연환경, 인프라를 모두 갖춘 곳입니다. 곧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11월에 있습니다. 이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면 이 재건축이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관심이 아주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면 그 안에 분명한 투자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상파 뉴스나 큰 유튜브 채널은 이 조회수와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일부 사례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세종시라든지 하남미사, 그 다음에 성남 위례 등 큰 언론 매체에서 입을 모아 공실 났다, 지옥이다, 망했다 하는 지역도 막상 가보면 공실률이 현저히 떨어진 곳이 많고 바닥권리금이 형성된 곳도 많았습니다. 항상 이 다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나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게 답입니다. 저 포함해서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의 말이라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배경 지식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가남 채널에서는 이 돈 벌기에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를 앞으로도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